틀렸어. 오케이, 대단합니다. 32요? 34요. 은미야, 나랑 동상 놔줘. 나 움직이지 지금 학교도 안 듣는 거 진짜로 봐. 자,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해서 계단을 올라갈 건데 이긴 사람은 올라가고요. 이긴 사람은 3개, 진 사람은 2개를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출발점에서부터 A는 14를 B는 X, 4계단을 올라갔을 때 A는 몇 번 이겼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이 생각을 좀 하고 갑시다. A 기준으로 이긴 횟수 있죠. A가 이긴 횟수를 X라고 잡자. 지민이 그만해. 내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A 기준으로 이긴 게 X번, 대신에 진 거를 Y번이라 씁시다. 당연한 건데 B 기준으로는 이기면 몇 개 이겼겠니? 쌤솔라 뭐예요? 교재 풀어요? 교재 풀고 교과서도 풀고. 이긴 거는 Y, 마찬가지로 진 거는 뭐야? X 이렇게 표현되겠죠? 오케이? 그럼 지금 내용을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A라는 친구는 시작부터 해서 14계단을 올라갔어요. 몇 번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기면 3개씩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x 올라가고 빼기 2y만큼 내려갔겠죠. 근데 그 계산을 끝냈더니 14가 나와야 되겠네. 다시 뭐라고? 이긴 횟수에 곱하기 3을 한 만큼 올라갔겠죠. 그리고 진 횟수에 곱하기 2를 한 만큼 내려갔겠지. 맞아요? 3x-2y가 14다 라고 표현이 하나 될 거고요. 두 번째, B도 순서 좀 맞춰서 쓸게. 얼만큼 졌냐면 x만큼 졌죠. 얘는 마이너스 2x만큼 먼저 내려갔다고 치고 그 다음 이긴 거는 y번이니까 3y만큼 올라갔다 칠게요. 그 계산이 4다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니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뭘까 그러면? 식을 세우는 거. 일단 x, y, y, x만 인정할 수 있죠. 네. 얘가 이기고 그만큼 졌다 치면은 얘가 진 만큼 B가 이겼을 거고, 맞아? 얘가 이긴 만큼 B가 졌을 거 아니야. 뭐가 왜요예요? 이긴 만큼 저예요. 생각을 해봐. 너랑 나랑 가위바위보 할 건데 내가 10번 이기고 내가 10번 이겼어. 그럼 너 몇 번 졌겠니? 10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식이 써졌고 이겼으면 얼마씩? 3씩 올라가니까 3x번 올라갔어. 3계단씩 올라가니까 5번 있어요? 뭐를요? 가위바위보. 아니죠. 한 번 이기면 3개를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3x번 올라가고 한 번 지면 2y만 떨어져야 되겠죠. 그거를 계산하면 14. A는 결국에 14칸 올라간 거니까. 그럼 B 입장에서는 x번 졌으니까 마이너스 2x만큼 내려갔을 거고요. 그 다음 y번 이겼으니까 3y만큼 올라갔겠죠. 그 계산이 4야. 얘네들 연립 빠르게 합시다. 이 친구 개수 맞춰주려고 2배 하면 6x, 2배 하면 마이너스 4y, 2배 하면 28이 되고요. 내려가서 마이너스예요? 네, 내려가서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 3배 붙이면 마이너스 6x, 3배 붙이면 9y, 3배 붙이면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자 하나를 없애는 게 목표니까 두 식을 뭐 하자? 더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식을 가져다가 더하면 6x랑 마이너스 6x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 하고 사라지겠죠. 9y랑 마이너스 4y 계산하면 몇 y야? 5y 이렇게 표현되겠네. 얘는 더하면 얼마? 40 이렇게 나오죠. 최종적으로 y라는 친구를 계산했더니 8입니다. 오케이? y라는 친구 계산하면 8이고 y에다가 8을 딱 대입을 하면 여기 대입해볼까? 24가 나오죠. 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4, 그렇지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x는 10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뭐라 했냐면 a는 몇 번 이겼니? 10번 이겼어요?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볼 거고요. 자, 퍼센트 얘기 185를 풀어드리고 186은 본인들이 풀면 돼요. 뭐라고? 40분? 아니다 30분에서 25분쯤에 쉴게요. 그냥 딱 집중하는 거예요. 50분 25분이에요? 35분만 딱 집중을 하고 쉬었다가 남은 건 쭉 더 할게. 작년도 학생은 1000명이었고 올해 학생은 작년보다 남학생은 증가, 여학생은 감소했어. 근데 최종적으로 몇 명 늘어났다? 2명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식을 이렇게 갑시다. 작년 학생 수가 있었잖아. 작년 학생도 결국에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눠져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거야. 작년에 대한 식을 표현을 해볼 건데 작년에 남학생 있죠. 남학생을 모르니까 X명이라고 칩시다. 작년에 여학생 있죠. 여학생을 모르니까 Y명이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작년엔 1000명이었으니까 X 플러스 Y를 하면 얼마 나와야 돼? 1000명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지금 막히는 것을 빨리 얘기해. 없죠? 지금 괜찮은 거 맞지? 야, 근데 이번에 올해로 넘어오면서 남학생은 뭐가 됐어요? 증가됐어요. 5% 증가했어요. 여학생은 감소했어요. 최종적으로 2명 늘어났잖아. 여기서 식을 쓰는 방법이 2개가 있거든요. 2명 늘어났으니까 5%와 3%를 계산해서 2다라고 해도 되고요. 5% 증가했다면 작년이 100%였던 거 기준으로 105%가 된 거죠. 작년이 100% 기준으로 3% 감소면 97% 된 거지. 그렇게 했더니 최종적으로 1002명이나 써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계산이 커지면 싫잖아, 그렇지? 계산이 커지면 싫어서 올해 증가량을 좀 볼게요. 올해 전체 인원이 아니야. 올해 변동 인원만 한번 세볼게. 그러면 남학생 중에 몇 명이 늘어났어? X명 중에 얼마? 100분의 5가 늘어났겠죠. 여학생은 Y명 중에 3% 100분의 3이 감소했으니까 빼야 되겠죠. 맞아요? 저렇게 했을 때 몇 명이야? 2명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네. 여기까지 했을 때 문자 2개, 식 2개가 완성이 돼요. 첫 번째 식 하나, 두 번째 식 둘 이렇게. 여기는 요 두 번째 식을 가져다가 또 계산을 할 건데 이 친구 분모분자의 분모분자래. 전체에다가 100을 곱하면 좌변은 5x-3y, 우변은 얼마? 200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 식이 하나가 있고 여기 식이 2개가 있단 말이야. 두 식을 연립할 거고요. 3배씩 합시다. 3배, 3배, 3배 하면은 첫 번째 식을 아래다 쓸게. 3x 더하기 3y 더하기 3배니까 3000이겠죠. 맞아요? 두 식을 가져다 뭐 하고 싶은 마음? 더하고 싶은 마음. 5x와 3x 더하면 8x 나오고요. 우변은 얼마 나와? 3200명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x는 얼마가 되니? x는 그치 4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한 건데 이거에 따라서 y는 얼마가 돼요? 600명일 수밖에 없었겠네. 그럼 답이 600이니?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누구야? 지금 구한 건 작년이야. 그렇지. 올해 학생을 다시 세자. 그럼 올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잘 생각해야 돼. 600명으로부터 3%가 줄었으니까 남은 건 97%야. 그렇죠? 방법은 크게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방법은 100분의 97 곱하기 600이다 라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근데 솔직히 이 계산이 좀 싫거든요. 이 계산이 왜 온 거야? 아니면 싫은 이유가 왜 온 거야? 왜냐면은 약분을 하면 6 곱하기 97을 해야 되잖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좀 더 편할걸? 3%는 100명 기준으로 몇 명이야? 100명의 3%는 몇 명이야? 3명이죠. 100%가 100명이면 3%는 3명이지. 100명일 때 3명이면 600명이면 18명이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600명에서 몇 명을 빼는 거? 18명을 빼는 게 더 편해요. 다시 물어볼게. 100명의 3% 몇 명이야? 200명의 3%는 몇 명이겠어? 6명. 그럼 600명의 3%는 몇 명이야? 18명. 18명이 줄었다 이 얘기겠지. 우리 600명이 있으니까 결국에 뭘 하든 상관없어요. 계산을 끝내면 18명이 줄었기 때문에 582명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여학생은 582명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아직 기억나거든요. 지금 고1이었던 친구들이 중1 때 요걸 공부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중2 때. 안 했을 수도 변동포 왜냐면 걔가 질문하다 울었었어 시험 전에. 그래갖고 기억이 나. 이거를 계산하면 2로 써야 돼. 전체로 쓸 거면 1002로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네가 만약에 5가 아니라 105, 97 이렇게 쓰잖아. 그렇게 인원에 대한 계산을 할 거면 1002로 써야 돼. 근데 지금은 변동 인원으로 보는 게 편해요. 1002로 써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거든. 5%가 증가하면 100분의 얼마예요?
전체 인원은? 오. 그러니까 5%가 증가했어. 105명이죠. 네. 이건 그럼 올해 남학생이지. 올해 여학생은 어떻게 돼요? 100분의 97y겠죠. 맞아요? 그러면 올해는 1002명이 된 거잖아. 2명 들었으니까. 아.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계산이 너무 커져서 싫다 이 얘기입니다. 자, 남은 거 마찬가지. 188번 봅시다. 같은 물건을 만드는 A, B 두 종류의 기계가 있는데 A, B를 동시에 작동하고 A만 작동을 하면 저렇게 나오고요. A, B를 동시에 작동하고 B만 작동하면 저렇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A라는 기계가 물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요? 모르죠. A라는 친구가 한 개를 만들 때, 아니 한 개로 하지 말자. 시간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1분에 몇 개 만들까? A 기계가요? 모르죠. 1분에 몇 개씩 만드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1분에 만드는 걸 X개라고 치자. 마찬가지인데 B라는 기계가 있는데 B라는 기계가 1분에 만드는 거 몇 개다? Y개다. 이렇게 한번 치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 첫 번째 상황 밑줄 좀 칠게요. A와 B를 동시에 45분, A만 40분 이렇게 됐죠. 그럼 생각을 해볼래? 1분에 X개야? 2분이면 2X개 만들었겠죠? 3분이면 3X개 만들었겠지? 맞아? A 기준으로. 근데 A는 45분을 움직이고 40분을 또 움직였지. 그럼 A는 몇 분 작동한 거야? 95. 아, 80. 85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 A는 85분 작동했고요. 근데 얘는 1분의 X개니까 85X개만큼 만들었을 거야. 맞죠? 더하기 대신에 B는 45분만 딱 작동하고 끝났기 때문에 45Y만큼을 만들었을 거고요. A랑 B가 만든 걸 합쳐서 최종적으로 695개를 만들었던 얘기네요. 맞죠? 두 번째 식도 써보자. A와 B를 동시에 30분 그리고 B를 45분 동안 시켰대. 그럼 B는 바본가? 미안해. B는 15분 동안 시켰대. 그럼 A는 결국에 얼마 시킨 거야? 30분 시킨 거니까 30X만큼 썼겠죠. B는 최종적으로 몇 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45Y개를 썼겠죠. 그렇게 했더니 몇 개가 나온다? 420개가 나온대. 그럼 여기까지 하면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고 뭐 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연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다행히도 운이 좋아서 45Y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지 문제가. 그럼 우리는 바로 빼버립시다. 너네 둘을 바로 빼면 얼마 나와요? 55X는 그치? 역시 어렵네. 700에서 400 빼면은 300인데 실제로는 더 빠졌으니까 285 아니야? 75가 죄송합니다. 285 이렇게 나오겠죠? 7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X는 얼마예요? 헷갈리면 5로 먼저 나눌까? 5. 8. 왜? 5 아니야? 55에다가 5 곱하면 나오겠죠? 275. 그래서 5 이렇게 됐어. A 기계는 1분에 몇 개씩 만든다? 5개씩 만든다. Y 기계는? Y 기계? Y는 얼마예요? 계산 좀 해야 되겠죠? 150. 여기 밑에 여기 밑에 거가 숫자가 작으니까 이걸로 할게. 그리고 얘 계산하려고 할 때 5로 나누고 시작할게요. 6x 왜 5로 나누는? 계산이 너무 커져서 싫어서 5로 나누면 84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30이지. 맞아? 얘가 30이면 넘기면 54죠. 그렇지. 6, 9, 54, 6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신났다. 어디에? 다리에. 종아리야? 발? 사이, 딱 종아리
그거 일어나서 아 싫어. 스쿼트 하면 해라.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B 기계를 가지고 B를 가지고 몇 개 만들고 싶어? 840개 만들고 싶어. 우린 1분에 6개씩 만들어요. 그럼 840개를 만들려면 840 나누기 6을 해보자. 140분 걸리겠죠. 아니요. 5반. 이런 식으로 풀어 빨리 쥐를. 야 저거 왜 굳이 풀어야 돼요? 그냥 앉아있으면 풀리는데. 계속 이렇게 있으면 풀리는데. 그럼 네가 쥐가 제대로 한 게 아닐걸 그러면? 아니 근데 저린 거 자세 같은데. 때문에 정말 약간 피 잘 통하는 자세로 입고 좀 지나면 괜찮아. 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그거예요. 뭐지? 저리고. 야나 마스크랑 모자 쓰고 가면 못 알아볼 것 같아. 아니. 자, 우리 190번 봅시다. 레전드 모자랑 마스크 쓰고 완전 뭐야? 우리 190번 문제 보시면 이 친구가 이제 거속치 문제 기초죠. 등반 코스 A, B가 있는데 시속 2로 A를 갔다가 시속 4로 B를 내려왔고요. 전체 시간 4시간 30분, 총거리 13km 이렇게 돼 있어. 우리 거속치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니? 거속시. 표를 그리기로 했어요. 표를 만들어. 짧게 만들고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쓸게. A 코스, B 코스 이렇게 쓸게. 자, A 코스에 대해서 시속은 2였고요. B 코스에 대해서 시속은 4였어요. 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너가 좀 그냥 선택하는 거거든요. 너가 모르는 게 두 개야 어차피. 전체 거리 전체 시간만 알잖아. 맞아? 그래서 네가 거리를 만약에 문자로 잡으면 시간은 아니 바본가 반대로 말하고 있네. 시간을 문자로 잡으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죠. 두 녀석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지. 맞아? 그에 비해서 거리를 만약에 문자로 잡으면 두 녀석을 나눠서 시간을 표현할 수 있죠. 그냥 내 추천은 시간이 편해요. 시간을 X시간이라고 치자. 얘가 Y시간이라 치자. 그리고 거리는 뭐가 돼야 돼? 2x, 거리는 4y가 되겠죠? 요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만들어져. x시간과 y시간을 합치면 몇 시간이 나와요? 4시간 30분. 다른 말로 4.5시간. 다른 말로 2분의 9시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 2시간을 합치면 A라는 시간과 B라는 시간을 합치면 왜 4.5예요? 왜 4.5예요? 4시간 30분 걸렸잖아. 네. 4시간 30분 4.5죠?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나와요? 거리 2x 더하기 거리 4y는 몇 킬로? 13km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식을 2배 할게요. 너는 2x 더하기 2y가 되고 2y는 얼마야? 9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친구는 원래 2x 플러스 4y가 얼마였어? 그게 13이었어. 그래서 요 식들을 가져다가 뺄 거고요. 저는 아래 거에서 위로 좀 뺄게요. 순서 니네 편한 대로 해. 2x끼리 빼면 날라가고 좌변은 2y, 우변은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y라는 친구는 최종적으로 2가 될 겁니다. 맞아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뺐고 y가 2면 x는 얼마예요? 여기다 2를 딱 집어넣으면 2.5겠죠. 2.5는 다른 말로 뭐 2분의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한 xy는 뭐예요? 시간이죠. 맞아요? 너가 필요한 건 a 코스의 거리. a 코스의 거리가 뭐야? 5. 2x 그치 2배에서 5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3번 표현될 거고요. 계속하는 얘기야. 계속하는 얘기인데 네가 거속시 문제 못 푸는 거 상관없거든. 못 푸는데 표도 안 그리고 못 푼다고 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오케이? 표는 만들어두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넘어가서요. 학원 있다고 다시 194번 봅시다. 앉아. 자, 그러면은 언급을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좀 해볼까? 둘레 길이가 3.6, 그 다음에 형과 동생이 갈 건데 동시에 해서 같은 방향으로 1시간 30분 후에 처음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15분 후에 처음 만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볼 수 있나요? 표 한번 만들어 봐. 뭐 만들어요? 그것도 가서 이것도 과속시예요. 자, 지민아, 그 볼펜으로 쓸 거면은 잘 써야 된다. 근데 이거 단위가 킬로미터라서 틀릴 가능성이 좀 커요. 모르는데. 일단은 표 그려놓고 고민. 표를 못 그리겠는데. 표를 그리는 건 할 수 있잖아 일단. 표는 그냥 표 안에 나는 못 채워. 표를 그렸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x, y 없애요. 오케이. 모르는데. 자, 이 정도 했고 이제 한번 써볼게. 첫 번째로 표를 만들 때 거속시는 다 써야 되죠. 거속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황은 두 개였어. 같은 방향 도는 거, 그 다음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도는 거. 이렇게 상황이 두 개였어. 둘레가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맞아요? 그래서 둘레를 가져다 쓸 건데 이게 네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얘를 같은 거랑 반대로 두면 문제 풀기 조금 힘들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정확히 추천하는 건 형과 동생으로 쓰는 걸 바라거든요. 표야 동생. 이게 대상을 하나로 봐야 돼. 대상을 하나로 봐야 되고, 그냥 풀이를 이렇게 쓰면 좋아요. 형이 이동한 거리랑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다르겠죠. 맞아요? 형의 속력은 얼마야? 모르죠. 동생의 속력은 얼마야? 모르죠. 형이 움직인 시간은 얼마야? 상황마다 이제 달라요. 1시간 30분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지. 대신에 옆에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요건 같은 상황일 때 기준으로 먼저 표를 만드는 거야.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는 상황 속에서 시간을, 형은 몇 분? 1시간 30분, 1.5시간 이렇게 잡을게. 왜 굳이 소수점? 그냥 90으로 하면. 아, 분으로 하면 좋아요. 아주 좋아요. 90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 저렇게 바꿀 거였어. 동생도 몇 분? 90분. 나와 있는 건 쓴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속력을 물어봤지, 거리도 모르지. 둘 중에 하나 네가 문자로 잡아야 되지. 맞아요? 뭘로 해줄까? 너네 마음대로 선택해. 선택하면 내 마음대로 해줄게. 속력이 편해요. 축하드려요. 형에 대한 속력은 x라고 치자. 동생에 대한 속력을 y라고 치자. 오케이? 지금 우리는 단위를 분으로 바꿨고요. 속력도 미터로 바꿔놓을게. 그러면 형이 걸어간 거리는 90x겠죠. 맞아요? 동생이 걸어간 거리는 90y겠죠. 근데 상황이 뭐 했어요? 같았어요. 상황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건 알아야 돼. 원이 있어. 호수야. 근데 여기서 시작을 딱 할 건데, 동생이 예를 들어 느려 터졌으니까 동생이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 치자. 이게 동생이야. 오케이? 그럼 형은 뭐 해야 돼? 얘를 이미 아까 돌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도 한 번 더 와서 여기서 만나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형은 동생보다 한 바퀴를 더 돈 친구지. 맞아요? 동생을 따라잡았다라는 건 동생보다 한 바퀴를 더 돌았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아니 한 바퀴 돌았는데 두 바퀴 돌았는데.
아니 처음으로 만나는 거잖아. 아요. 얘가 다시 만났는데 처음이면 한 번이겠죠.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핵심은 형이 한 바퀴를 더 돈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얘를 가져다가 식으로 만들 거면 이렇게 해야 돼. 형이 걸어간 거리와 동생이 걸어간 거리의 차이가 한 바퀴죠. 맞아요? 한글로 써볼까? 형이 걸어간 거리와 동생이 걸어간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의 뭐가? 차이가 한 바퀴여야 되겠지. 맞아요? 형은 얼마큼 걸어갔어요? 90x 걸어갔죠. 동생은 얼마큼 걸어갔어? 90y 걸어갔죠. 근데 걔네들은 한 바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네가 단위를 분으로 썼고 속력도 미터잖아 지금. 맞아?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는 3.6km죠. 그래서 우리 미터로 바꾸면 얼마 돼요? 3600m 이렇게 나오겠지? 저희 하도 식이에요. 그렇지. 얘가 하나의 식이 될 거고요. 정리한 것까지만 밑에 써놓을게. 결국에 이 친구는 9로 약분하면 x-y가, 이 친구 90으로 나누면 얼마 하면 돼요? 40 나오면 되겠죠. x-y는 40이야. 요게 첫 번째 식인 거야. 그럼 표를 하나 또 만들면 되겠지. 왜요? 지금 우리는 반대 상황만 했잖아. 아니 같은 상황만 했잖아. 식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이 거속식 합니다. 형, 동생. 사실 이건 내가 설명하겠다고 2개씩 하는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하나만 하고 상황만 바꿔주시면 돼요. 반대 상황이라면 이거 내용은 똑같겠죠. 90x, 90y. 아이고 미친 사람. 미안합니다. 속력이 xy고 반대로 걸어가면 몇 분 만에 만나요? 15분 만에 만나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15. 여기도 15. 형은 15x만큼 움직였고 동생은 15y만큼 움직였겠죠? 근데 반대 상황도 이제 이해를 잘 해봐. 동생이 느려 터져서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서 맞추친다는 건 형이 반대로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형이 걸어간 거리랑 동생이 걸어간 거리를 합치면 얼마? 한 바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뭐가 중요하다?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형 더하기 동생이 뭐가 돼야 돼? 한 바퀴가 돼야 돼. 그럼 형이 걸어간 거 얼마? 15x. 동생이 걸어간 거 얼마? 15y. 그게 한 바퀴 얼마? 3600 이렇게 써지겠죠? 이 친구를 15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24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있잖아요. 저 뭐지? 첫 번째는 왜 90x 마이너스 90으로 적어주면 x 더하기 y예요? 지금 너 물어보는 게 91을 쓴 이유가 궁금한 거야? 더하기 빼기가 궁금한 거야? 더하기 빼기요. 지금 이미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만약에 동생이 이만큼 갖다 치자. 근데 형이 형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미 형은 추월했었겠죠 한번. 그리고도 더 따라갔지. 그래야 만나겠지. 형은 동생보다 한 바퀴를 더 돌아간 친구죠. 형과 동생의 차이가 한 바퀴 나는 거지. 그래서 두 녀석을 뺀 게 한 바퀴야. 오케이? 근데 그에 비해서 밑에는 알아요. 밑에는 알았어요?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식 2개 나왔으면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연립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본인 몫으로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2개 합치면 2x, x는 100 이렇게 나와서 분속 100m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97번 봐봐. 굉장히 중요합니다. 197번이 이제 다리를 지나는 터널을 지나는 기차 문제죠. 길이가 200m인 다리가 있고 길이가 200m인 다리가 있고 완전히 지나는데 14초야. 여기서 완전히의 의미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화물열차보다
10m 짧은 KTX가 2배 속력으로 다리를 완전히 지났고 6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나랑 이걸 인정을 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좀 이따 또 물어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리였다고 치자. 오케이? 이렇게 있었던 다리였던 거야. 괜찮아요? 요런 다리를 기준으로 이런 열차가 지나갈 거야. 근데 이 열차의 크기를 예를 들어 네가 A라고 한번 쳐볼게. 오케이? 여기 있는 요 거리가 얼마예요? 다리 거리를 모르니까 B라고 쳐볼게 그냥. 오케이? 그리고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요 기차가 안 잡혔네. 이 기차가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출발해갖고 쭉 가다가 이렇게 왔을 땐 다리를 다 지난 게 아니죠. 네. 언제 지나요? 이렇게 지나야지 다 지난 거지. 아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상황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완전히 지나가려면 기차는 얼만큼 움직여야 돼요? 기차가 B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니? 아닙니다. 기차는 A 플러스 B만큼 이동해야 돼. 이렇게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지금 상황에서 맨 앞쪽의 기준을 잡아볼게. 맨 앞쪽에서 시작을 이제 할 거지. 시작해서 맨 앞쪽 기준으로 얘가 이만큼 오면 이해했어요? 여기가 B인 거고 그리고도 더 가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지금 들어가 볼게. 길이가 200m였고요. 화물 열차 길이가 있었을 거야. 화물 열차 길이가. 화물 열차 길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얘를 X라고 할까 물어본 거니까 얘를 X라고 잡을게. 이거는 쉬는 시간이에요. 한 문제는 더 하려고요. 완전 졸려서. 그건 알아서 견디시고 화물 열차가 X입니다. 그럼 화물 열차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까? 화물 열차는 거속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화물 열차에 대한 거속시. Y가 뭔데요? Y는 이제 KTX 잡아야 되겠지? 화물 열차가 완전히 통과하려면 몇 미터 가야 돼요? 다리가 200m. 그렇지. 거리는 200 플러스 X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속력을 알아요? 몰라요. 속력 물음표 상태. 시간 알아요? 14초 이렇게까지 줬네. 맞아요? 그럼 우리 속력을 몰랐지만 이제 뭐라고 쓸 수 있어?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속력이 식으로 바뀌면 이렇게 써질 것 같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표현하고 있는 친구 속력을 어떻게 잡자? 14분의 200 플러스 x야 이렇게 잡을게.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나올 텐데 우리는 KTX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KTX는 거리가 얼마예요? KTX 크기 모르죠? KTX를 Y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KTX가 Y이기 때문에 거리는 200 플러스 Y가 나오겠죠. 맞아요? 시간은 얼마큼 걸렸어요? 6초 걸렸어요. 그러니까 속력은 뭐가 나와야 돼? 6분의 200 플러스 Y야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물열차와 KTX의 차이는 40이다 라는 식이 하나 있죠. 맞아요? 화물열차의 거리 X, KTX의 거리 Y 둘을 빼면 40이죠. 그냥 두 번째 식. 얘네 둘은 속력이 몇 배 차이 나요? 2배 차이 나요. 맞아요? 얘 속력이 2배 차이 나니까 화물열차의 속력이 더 느렸을 거 아니야. 14분의 200 플러스 X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곱하기 2를 해주면 그게 6분의 200 플러스 y랑 똑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식은 지저분하니까 정리 좀 할게. 2를 약분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7이 나와요. 이 친구 분모 7. 자, 그 다음 분자에 얼마 곱하는 게 편하겠니? 양변에 42를 곱하는 게 편하겠죠. 42 곱하면 1200 더하기 6x. 이 친구는 7 곱하는 거니까 1400 더하기 7y 이렇게 나오겠죠. 문자 한쪽으로만 넘길게요. 6x-7y는 200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자 2개, 식 2개가 만들어지겠네. 오케이? 연립은 제가 할게요. 마음속으로 6배를 하고 6배 하고 6배 하면 이 친구가 240입니다. 위에서 아래 거를 다 빼면 6x 날라가고 6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7y잖아. 빼면 마이너스 y만 남겠죠. 근데 그 차이가 40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y가 40이고요. 화물열차는 80입니다. 표현하고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마찬가지로 풀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화물열차는 2배니까. 지금 중요한 내용은 이거야. 결국에 다리 길이와 열차 길이를 합쳐야 합니다. 다리 길이와 열차 길이를 합쳐야 한다. 뒤에 얘들아 198부터 있는 문제들은 본인들이 연습하고 싶으면 풀어도 된다. 근데 봐봐 198부터 200 딱 3문제 있죠. 저 문제는 잘은 안 나와요. 근데 정확히 뭐가 안 나오냐면 소금물이 빠진 건데 원래 쌤이 합금을 내실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합금은 어디예요? 그 200번 문제랑 그 위에 문제랑 위에 문제는 소금물이죠. 얘는 소금물이지. 얘는 합금이지. 근데 풀이 방식이 똑같거든. 내용을 소금 대신에 금속으로 바꾼 거란 말이야.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들어가는 건데 그냥 내실 수는 있다고요. 근데 소금물을 내면 뭔가 교육과정에 빠진 거다 이렇게 좀 잘 되니까 합금으로 내시는 거 꽤 많아요. 아니 왜요? 그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근데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적어서 나온 학교가 있어요? 나온 학교는 많죠. 아니 광주에서요. 종종 나와요. 쌤들 스타일 강화에서 같은 거. 나온 적 있어요? 나온 적은 있죠. 네, 일단 여기까지 50페이지. 이제 함수가 되게 중요하죠. 함수가 되게 중요하고 1차 함수 얘기를 다뤘었는데 함수의 뜻 자체가 뭐였어? 하면 x에 따라서 y가 결정되는 걸 함수라고 불렀습니다. 270번 봐봐. 다음 중 함수가 아닌 것은? 그럼 x가 결정되면 y가 결정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1번 같은 경우는 결정되니까 맞습니다. 2번 보면 1 집어넣으면 5 2 집어넣으면 9처럼 결정되니까 맞습니다. 3번 이 친구도 집어넣으면 결정되니까 맞고요. 4번 이 친구도 집어넣으면 숫자가 결정되니까 맞아요. 5번은 말이 좀 어려운데 자연수 x의 약수라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 x가 2라면 약수는 1, 2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예를 들어 4라면 약수는 1, 2, 4 이렇게 나오겠지. x가 하나 정해져도 y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y가 1과 2처럼 두 가지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야. 273번 봅시다. 다음 중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3이 나오는 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한번 대입을 해볼까? 첫 번째 친구에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숫자 자체는 3이 나오지만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친구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6. 그거는 정답이 아니겠죠. 세 번째 친구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얼마 나와요?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리을에다가 집어넣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계산하시면 부호가 플러스 되고 3이 잘 나옵니다. 너도 맞는 얘기야.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함수가 되겠다. 내가 원하는 함수가. 그럼 271번 답 뭐예요? 271번이요? 4번이요.
5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x의 절대값, 뭐 2의 절대값 뭐예요? 2죠.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뭐예요? 3이죠. 그런 식으로 x에 따라 y가 하나씩 결정되지. 맞아?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친구 2에 배수하면 2, 4, 6, 80 많아갖고 안 됩니다. 자, 275번 봅시다.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써져 있는데 내가 4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a를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입을 한번 하면서 표현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4a를 집어넣으면 아니지 4a를 집어넣으면 원래 있던 게 마이너스 2분의 1 x자리에 4a를 집어넣고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이 친구 약분하면서 계산 좀 하시면 2랑 4 약분해서 2가 남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대입했더니 너가 나오는데 이 결과랑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2분의 1a라는 결과랑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럼 저 녀석을 같다고 두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무슨 식풀이? 방정식풀이가 될 거야. 그럼 넘기고 정리하시면 3이라는 친구는 2분의 3a가 되고요. 계산하시면 a는 2다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맨날 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 친구 1차 함수 결정하는 문제들 굉장히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1차 함수 관련된 거 쓸 때는 뭐 해야 돼? 식을 만들어야 돼. 문제는 정사각형의 둘레예요. 그럼 정사각형 둘레는 같은 변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둘레를 가져다 y라고 쓸 건데 그 둘레는 x라는 길이가 4개, 4x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1차 함수 맞고 이번에는 y라는 시간 동안 달린 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은 말이야 거리분의 300분의 시속 x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런 표현은 1차 함수가 아니겠죠. 너가 틀린 얘기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남은 내용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글씨를 읽고 식을 세우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까지는 꼭 연습을 해야 되겠다. 280번 갑자기 난이도가 상으로 뛰었기 때문에 제가 봐드리도록 하고요. 내가 원하는 내용은 1차 함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1차 함수가 되겠다라는 건 1차 식이 살아남아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이 친구를 쭉 정리를 할 거야. 정리를 하기 위해 마음은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 한쪽에는 y를 냅두고요. 남은 쪽에는 x랑 숫자를 냅둬야 되겠지. 그럼 지금 문제를 쳐다봤더니 첫 번째 항에는 y가 없어요. 두 번째는 y가 없어요. 세 번째에 y가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아두면 4x 5-3ax 플러스 20bx 그게 2cy야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상황에서 정리를 좀 할게요. 전개를 하시면 마이너스 12a x제곱이 제일 먼저, 그 다음 요거 둘이 곱하면 20x죠. 뒤에 있던 거 20bx가 될 거고, 결국에 20x와 20bx는 개수가 계산을 하면 되겠지. x라는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a x제곱에 더하기 괄호 열고 20 플러스 20b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게 2cy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y만 냅두기 위해서 2c로 나눌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친구 마이너스 c분의 6ax 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로 플러스 이 친구는 2c로 나눴기 때문에 2 약분되고 c 남아서 10 플러스 10b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식을 쓰는 게 기본. 그리고 고민해야 돼. 나는 얘가 몇 차 함수면 좋겠다? 1차 함수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 1차 함수를 바라는데 2차식이 있어버리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차식을 죽이려면 물어볼게. a가 얼마여야 되겠니?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는 0이어야 너가 죽을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얘는 살려놔야 돼. 얘는 살려놔야 되는데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c가 분모에 있죠. 분모에 0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c는 0이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살아남으려면 분자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0이 되면 죽을 거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10 플러스 10b가 뭐면 안 돼요? 그게 0이 아니면 좋겠어. 그렇지? 그럼 저게 0이 아니라는 건 b가 마이너스 1이 아니란 뜻이겠죠? 맞아요? 조금 헷갈려. 여기까지 괜찮았어? 그럼 여기는 분자가 만약에 0이면 0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니까 얘는 0이면 안 되겠지?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b가 마1이면 안 되겠죠? b가 마1이 되는 순간 0이 될 테니까. 아,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0, 마1, 0 이렇게 될 건데 같다, 아니다, 아니다니까 정답은 2번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난이도가 상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써져 있는 식을 1차 함수에 대한 꼴로 바꾸기 위해 y는으로 두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고 282번 봅시다. 282번 1차 함수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는 거고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는 거니까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될 것 같아. 4라는 결과는 말이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와.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여기 괜찮죠? 두 번째 식 볼게. 2라는 결과는 말이야 x에 1을 집어넣어야 나와.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네요.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6이라는 친구는 2b가 되고요. 결국에 b는 얼마야? 3이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b가 3인 걸 알았으면 결국에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a, b가 확정이 됐으니까 f 함수를 다시 씁시다. f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여기 써져 있는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p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면 좋겠다? 4가 나오면 좋겠다. 그럼 지금 만든 fx 함수에다가 p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3은 뭐면 좋겠다? 4면 좋겠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내가 찾고 있는 p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남은 거 전부 마찬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낸다 라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언제까지 나가요? 그냥 계속 수업 시간에 교재 나갈 거야. 시험 잠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과서 변형이랑 이거랑 문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수업을 안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할 거면 너네한테 다 풀어오라고 하고 질문을 받아야 되거든. 너 어차피 자주 하는 질문 정해져 있어갖고 걔네만 내가 먼저 쭉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교재도 풀고 교과서도 풀고. 야, 288번. 이 친구는 평행이동 얘기가 있거든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우리 한 7분 정도만 더 보고 마무리할 거라서 한 3문제? 요거 빼고 3문제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면 식을 바꿀 수 있어야 돼.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a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b만큼 평행하니까 뒤에 플러스 b를 붙여야 돼요. 오케이? 전부 b만큼 이동했다. 여기까지 써놓은 너가 2,-6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2,-6을 대입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6이라는 결과는 말이야 2를 집어넣었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죠. 이 문제의 특징인 건데 원래 a랑 b를 더해라고 하면 a를 구하고 b를 구해야 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식 자체에 a, b의 합이 써져 있죠. 맞아요? 쟤만 두고 넘기면 a 플러스 b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7이 돼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고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평행이동할 때 뒤에 그 숫자 그대로 붙이면 된다. 예를 들어 루미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면 뭐 하면 돼요? 빼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요? 네? 만약에 10만큼 평행이동한다면 뒤에 뭐 하면 돼? 플러스 10. 그 정도만 붙일 수 있으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바로 아래 거 봅시다. 절편 오랜만에 다시 얘기를 할까? 니네 절편 잘하더라. 말만 할게요. 평행이동은 일단 시키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원래는 3인데 이만큼 평행이 됐으니까 뒤에 플러스 2를 붙여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5가 될 거고, 그치? x 절편을 구하려면 누구에게 뭘 집어넣어야 돼? x 절편을 구하려면 그렇지, y에게 0 집어넣어야 돼. 0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5입니다. 쓸 수 있겠죠. 넘기고 정리하시면 4분의 3x는 5가 되고요. 네가 찾고 있던 x는 3분의 20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1차 함수가 써져 있잖아. y 절편은 바로 구할 수 있죠. y 절편 얼마예요? 5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 정도 하면 끝날 거고요. 넘어가고 그 문제만 했어요. 네, 296번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x 증가량과 y 증가량, 니네 근데 증가량과 감소량이 똑같은 건 아시죠? 잘 몰라요? 이거 한번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 뭐라 해야 될까? 4만큼 감소했다랑 마이너스 4만큼 증가했다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 문장을 그딴 식으로 안 쓰는 거잖아. 마이너스 4인데 증가가 맞아요 뭐 이런 거겠지만 마이너스 4 증가는 곧 4만큼 감소야. 이렇게 음수값을 감소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증가 감소 얘기하는 것부터가 기울기 얘기하는 걸 거고, 기울기 좀 한번 찾고 시작을 할게.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야? 0,2죠.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야? 6,0이야. 헷갈릴까봐 한번 다시 얘기를 하면 y축과 만나는 친구는 y절편이라고 부르고요. y절편은 x가 0이죠. 마찬가지로 얘는 x절편이니까 y가 0이야. 야, 좌표가 두 개 있으면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두 좌표끼리 빼볼까? 6에서 0을 빼면 6,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죠. 오케이? 우리는 기울기를 6분의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본적인 기울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x 증가량은 모르거든? x 증가량은 모르는데 y 값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4래요. 맞아요? y가 4만큼 감소했다. 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쓰는 거겠죠. 지금 너라는 기울기랑 너라는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겠지. 같은 직선 얘기니까. 이해 안 되면 지금 얘기 됐어요. 됐어요? 그럼 얘네가 같아지려면 분자가 몇 배 차이 나? 4배 차이 나지. 분모 몇 배 차이 나면 돼? 4배 차이 나면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x 증가량 얼마? 12가 네가 찾던 정답이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97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친구 점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점이 3개 있는데 저 친구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우리 한 직선을 마주쳤을 때 해야 될 행동이 뭐였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꼴 기울기가 같다 이 말이죠. 아주 좋아. 그럼 얘가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써주면 돼요? 두 개가 만든 기울기, 다른 두 개가 만든 기울기, 그게 같을 거야. 오케이? 자, 둘이 기울기 좀 만들어 보자. 기울기라는 친구는 말이야,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뺄게요. 1에서 마일을 빼면 얼마야? 2, 그치? 마일에서 3을 빼면 얼마야? 마4. 계산을 했더니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점과 또 다른 점, 얘네 둘이 만드는 기울기 한번 써볼까? 이건 너 선택이야. K를 포함은 할 거고요. K에서 1 빼면 얼마 나와요? K-1. K-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헷갈리니까 써볼까? K-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이 친구 최종적으로 플러스겠죠? 그렇지? 이 친구는 K-1분의 얼마? K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렇게 깔끔하게 써볼까? 마이너스 2는 K-1분의 K야. 내가 얘를 찾자고 하니 조금 어렵네.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넘길 겁니다. 분모에 있는 걸 넘기면 식이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K-1은 얼마? K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2 그게 얼마다? k다 쓸 수 있을 거고요. 계산하시면 2라는 친구는 3k입니다. 따라서 네가 찾고 있는 k는 3분의 2가 나와야 되겠다 표현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